안녕하세요. 이번 전화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널리 보급 및 활성화되면서 인증 분야에서는 별도의 제스처나 인증 절차 시도 없이도 인증이 가능한 무자각 지속 인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는 제목을 해석하면 스마트 밴드를 실생활에서 무자각 지속 인증에 사용할 수 있을까로 이러한 무자각 지속 인증을 겨냥하여 스마트폰 등이 아닌 스마트 밴드만을 사용하여 실생활 속 움직임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한 연구로, 비록 심전도 연구이지만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비슷하여 참고하고자 전화 발표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본 논문은 IEEE 액세스에 2020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3.4이며 컴퓨터 사이언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스 분야에서 Q2에 해당합니다. 인트로의 첫 단락은 모바일 뱅킹, 의료 서비스와 같이 개인정보에 민감한 도메인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이 무자각 지속 인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IoT 기기 수가 750억 대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개인마다 고유한 생체 신호인 심전도 기반의 HRV를 사용한 인증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스마트밴드와 스마트워치가 소비자들에게 많이 보급되었기에 이를 활용하여 PPG 광혈류 측정 센서 기반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무자각 지속 인증이 사용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모바일 뱅킹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 거래를 할 경우 먼저 인증을 통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고 거래를 마친 후 로그아웃하는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모르는 사람이 로그아웃되지 않은 세션을 사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일을 무자각 지속 인증을 적용하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피겨 2는 제안하는 인증 방법의 순서도입니다. 먼저 데이터 수집, 아티팩트 디텍트를 위한 전처리, 피처 추출 및 피처 셀렉션, 그리고 분류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은 패러다임 설명보다는 컨셉 설명인 것 같은데, 이 좌측의 비밀번호나 지문은 단 한 번 인증을 진행하지만 스마트 밴드 등을 통해서 측정한 PPG의 경우 세션이 시작되고 그리고 끝날 때까지, 즉 밴드를 착용하는 내내 무자각 지속 인증을 수행한다는 컨셉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연구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RR 인터벌의 변동성인 HRV를 사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시도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를 위해 28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패러다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베이스라인 20분, 그리고 강의 40분, 자유시간 10분, 시험 20분, 회복 세션 20분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서 결과에 편향이 생길 수 있는 자유시간, 이 프리타임 세션은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총 110분의 패러다임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패러다임을 계획한 이유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일상 생활 시퀀스에서도 인증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서였으며, 추가로 다양한 감정 상태를 고려하기 위해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트라이얼 소셜 스트레스 테스트인 TSST를 구현하였습니다. 그중 피험자에게는 목적을 알리지 않고 수학 올림픽이라는 일반 사람에게는 매우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여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데이터는 총 3개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는데, 먼저 8명은 이 가장 첫 번째의 엠패티카 2포, 3명의 피험자는 삼성 기어 S, 그리고 나머지 17명의 피험자에게는 삼성 기어 S2를 사용하여 수집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피험자 수나 피험자 수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준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가장 먼저 오버랩 없이 120초의 윈도우로 분할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120초로 선정된 이유는 HRV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숏텀 HRV 피처 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2분이 요구되며, 응답 시간은 지속적 인증 시스템에서 중요한 요소이기에 가능한 최소 시간인 2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아티팩트 제거를 위해 연속된 지점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연속된 3개의 비트의 로컬 에버리지의 20% 이상을 초과하는 지점을 아티팩트로 설정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아티팩트 제거 후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차 이 스플라인 보관 방법을 사용하여 누락된 데이터 지점을 보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은 데이터에 최소 연속 시간 및 샘플 컨스트레인트, 이 샘플 제약 조건을 적용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 최소 샘플 제약 조건이 5로 설정된 경우 시퀀스가 너무 짧아 평가할 수 없기에 누락된 데이터 포인트가 이어지는 3개의 연속 샘플은 계산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피처로는 타임 도메인 피처와 이 프리퀀시 도메인 피처가 추출되었습니다. 종류로는 아래 표와 같고 각 윈도우에 대해서 이 11가지에 대한 피처가 추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릴레이션 기반의 피처 셀렉션이 진행하였는데, 이 CBFS 방법이 모든 특징 조합을 생성하고 각 조합을 평가하여 가장 높은 특징 조합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이 아래의 피겨 7에서는 일반적인 피처 셀렉션과 같이 피처 조합을 제시해야 하는 결과나 개수를 제시하지는 않아서 단순히 피처별 중요도를 제시하는 정도의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신러닝 분류기로는 다음과 같이 KNN, 랜덤 포레스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이 나이브 베이즈 총 5가지의 머신러닝 분류기가 사용되었고, 텐폴드 스트레이티파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적용하였으며, 파인 튜닝은 데이터를 90%, 그리고 나머지 10%를 사용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평가를 위해서는 70%를 트레이닝으로 30%를 테스트로 나누어 분할하여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좌측의 테이블 3은 모든 피험자에 대한 ER 결과를 나타냅니다. 가장 우측의 이 에버리지 퀄리티는 데이터 보관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피험자는 96%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 96을 제외한 이 4%가 데이터가 보관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테이블 4는 테이블 4에서 임페티카 2.4 디바이스를 사용했을 때 가장 높은 퀄리티로 94.06%를 나타내었고, 다음 차례로 기어 S과 기어 S2가 각각 87.33과 67.64%를 기록한 것을 통해 장치 유형과 이 데이터 에버리지 퀄리티가 ER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퀄리티와 ER의 성능이 완전히 비례해야 하는 결과는 보이지 않았으며, 그중 기어 S를 사용했을 때 3.96%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동일한 스마트 밴드이고 PPG 데이터인데,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내장된 PPG 센서의 품질, 그리고 장비에 탑재된 처리 알고리즘 등이 원인이라고 추정됩니다. 두 번째 결과는 단순히 이 앞선 결과와 같이 스플라인 보관이 아닌 이 샘플 컨스트레인트 방법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매끄러운 디바이스를 손목에 착용할 경우 잡음 등의 원인으로 신호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종일 고품질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앞선 설명과 같이 데이터 에버리지 퀄리티가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데이터 품질 제약 조건인 샘플 컨스트레인트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이블이 없기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는데, 먼저 낮은 데이터 품질에서 삼성 기어 S는 가장 작은 오류율은 3.796%를 보였고, 품질이 증가함에 따라 오류율이 감소하는 반면, 이 기어 S2는 오류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어 S2는 기어 S보다 이 하단의 기어 S2는 위에 기어 S보다 최신 모델이지만 성능이 낮은 것은 가죽 스트랩으로 인해 심박수 모니터링 장치에 나오는 신호에 더 많은 양의 아티팩트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PPG 센서 기반 인증 시스템의 경우 엠페티카 2.4 모델과 같이
스포츠 스트랩이 가장 나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로우 데이터 퀄리티와 하이 데이터 퀄리티로 나누어 에러 레이트를 산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기준이나 기어 S2의 에러율이 상승한 것에 대한 고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산업용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밴드를 사용하여 무자각 지속 인증 시스템을 제안하였습니다. 산업용 스마트워치에서 수집한 HRV가 무자각 지속 인증에 적합함을 보여주었으며 그 결과 이 엠페티카 2.4로 4.4%의 EER에 우수한 성능을 도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본 연구의 장점은 무자각 지속 인증 컨셉과 무자각 지속 인증 컨셉을 잘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스마트워치 밴드와 PPG 센서를 사용한 점인 것 같습니다. 또 강의, 시험, 회복, 쉬는 시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상에서 무자각 지속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외의 결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꽤 있었는데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결과를 단순 스플라인 보관과 컨스트레인트 보관 두 가지 방법에 대한 결과를 레포트한 만큼 각 결과에 대한 피겨나 테이블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티팩트 예시나 보관이 본 연구에서 무자각 지속 인증 다음으로 중요한 컨셉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그림이 한 개도 없으며 결과에 대한 고찰도 부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어 S2를 가장 많은 17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성능이 가장 낮은 이유가 스트랩이라고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파일럿 실험을 통해 스트랩을 모두 통일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미끄러운 가죽 스트랩을 사용하였기에 성능이 낮았음은 강연이나 또는 시험 세션에서 기어 S2의 성능을 함께 제시했으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